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40페이지 24번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수업을 시작했다라고 애들한테는 인지를 시키도록 하죠. 자, 24번 이제 풀어드릴게요. 자, 24번을 보면 벽면 있어. 됐어. 실이 이렇게 매달아서 공 있고 잡아당기는 힘 있고 이렇게 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이제 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공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 실의 장력을 TA라고 놓고요. 이 실의 장력을 TB라고 그냥 놓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 각도는 45도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물체의 무게가 100인 상태인데 얘가 정지야. 그러면 이 공간은 다 여기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물체들은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점을 보든지 합력은 0이어야 돼. 그치? 그게 꼭인데 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도 정지야. 그러면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쪽 방향의 장력 TA와 이쪽 방향의 장력 TB와 아래로 적용하는 중력 3개의 합력이 0이란 말이야. 됐어. 난 그걸로 할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직 방향 힘, 수평 방향 힘, 비스듬한 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수직하고 수평 방향하고 네, 분해하면 돼요. 그렇죠? 네.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 분해하면 된다라는 걸 설계하셔야죠. 그러면 이 장력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한다고 치면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력이어야 되잖아. 네. 됐죠? 그러면 이 힘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얘가 이 자체가 직각삼각형이고 이 각도가 45도네. 보이지? 네. 그러니까 1대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분의 TA 얘도 루트 2분의 TA로 놓고 해결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설계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하자. 수평 방향의 힘이 루트 2분의 TA 값이 TB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TA는 TB라고 하는 장력의 루트 2배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 납득해? 네, 요거 하나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힘도 보자. 이렇게 네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립시켜. 자, 수직 방향의 힘은요. 이 장력을 분해하는 순간 얘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게 요거랑 요것만 보면 돼요. 요 합력이 0이죠. 그러니까 얘는 100이라는 힘이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TA고요. TA 값이 요거예요. 됐죠? 그래서 TA를 먼저 구하셔도 됩니다. TA는 루트 2 100이에요. 네. 100 루트 2. 어떻게 수학을 읽을 수가 있어요? 루트 2입니다. 됐죠? 그러면 TB가 얼마다? 100이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플하게 풀립니다. 24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몇 번을 물어봤었냐면 아까 27번 물어봤네요. 자, 27번 문제를 볼게요. 27번은 경사면이 있어요. 힘 분해하는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100kg짜리 물체를 놨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1000N의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닥면과 나란하게 F의 힘으로 누르고 있고 얘를 30이라는 힘으로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미출처의 두 번째 줄에 일정한 속력으로 밀려간다 그랬어요. 일정한 속력을 물리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합력, 열. 모르고 해석하는 거죠. 됐어? 네. 정지나 등속도로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합력이 0이라고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정지된 상태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봐. 여러분들 보시는 첫 번째 중력은 경서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됐죠? 네. 이거 그대로 끌고 가면 얘 힘 이렇게 F를 주는 거예요. 가자. 맞아. 이 F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끌고 가면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면 이 힘도요.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분해가 되겠죠? 좀 두개 맞아요. 또 뭐가 있어요? 바닥면에 있는 물체는 뭐가 있니? 수직 강력 있죠.
맞나? 이런 네. 식으로요. 끌고 와보면 조금 더 편하게 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을 얘하고 얘로 분해했어요. 됐죠? 얘가 얼마입니까? mg 콩 눌러 세타죠. 세타가 30도니까 얼마입니까? 500 루트 3 맞아? 근데 얘는 mg 싹 내려가 세타니까 얼마입니까? 500 분해됐죠. 중력을 분해했어요. 맞죠? 네, 중력이 1000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F라는 힘으로 눌렀을 때요. 요 힘 요렇게 오면 지면과 나란해요. 됐죠? 그리고 얘는 경사 방향으로 요 각도가 30이죠. 여기가 30도니까 요게 30이 아닐 수가 없네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 힘을 분해할 때요. 여기가 30도니까 요 각도가 요 값이 얼마냐면 F 코사인 30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됐죠? 요게 얼마냐면 중력하고 반대죠. F 이게 얼마입니까? 사인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F라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분해됐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경사면에서 요 방향을 수평으로 봅니다. 그냥 수평이야.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경사면에서의 수평 방향은 아래로 작용하는 500이 됐습니까? 네,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F예요. 그럼 이제 F는 작용하게 됩니다. F는 루트 3분의 1000입니다.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만 보자. 수직 방향의 힘은 이거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죠. 됐죠? 중력도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500 루트 3 더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500으로 막바로 바꿔드려도 머리가 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수직항력의 정체야 라고 하는 거죠. 뭐 구해달라고했어요? 나무 상자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나무 상자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요. 그럼 이걸 더하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산수를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이번에 오면 근데 얘네 다 짜증나게 G가 다 9.8이래요. 네,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짜증나. 옛날에 다 9.8로 했고요. 여러분들 내신도 9.8로 계산하셔야 되고 그렇긴 과거 하네. 면접 가면 9.8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42페이지 보죠. 42, 43에서 질문. 31번, 저 30번이요. 29번, 30번은 지금 그러면 200이야? 자, 30번. 여기는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하이탑 물투인데 하이탑 물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질문하십니다. 사실은 하이탑 물투에서는 28, 29 정도의 문제를 연습하고 오고요. 31번 문제도 하이탑에 있습니다. 자, 네, 그럼 보시면 선생님이요. 거꾸로 가볼게요. 31번, 30번을 해드릴 테니까 29번, 28번은 너네들이 해요. 네. 됐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30번부터 풀어봐드릴게요. 30번이 재밌습니다. 이거 이제 모를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30번을 보시면 30번은 벽면에 고정도르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정도르래를 A라고 할게요. 거기서 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실 끝에 됐어. 또 고정도르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실 끝에 또 고정도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 이 실들이 이렇게 내려와 여기 있는 물체를 이렇게 해서 이 실 세 가닥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요. 저게 안 닿는 요거를 거예요? 내가 네? 저게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바닥에 안 아니 닿는 소리가 이거 바닥에 뭡니까? 이제 좀 보내요. 네,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14N의 물체가 있고 요걸 내가 F라는 힘으로 당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푸는 요령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차피 이 문제는 또 안 나와요. 단지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고정도레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항상 모든 문제는 말단부터 끌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힘이 F라는 걸 결정해 줬기 때문에 요 실 몇 가닥입니까? 한 가닥. 그러니 F. 요걸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된다? F여야 된다. 여기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작용해요. 근데 보면 잘 보면
장력이 여기에서는 위쪽 방향이지만 여기서는 장력이 어디쪽 아래쪽 방향이야? 아래쪽 방향, 여기서도 아래쪽 방향이죠. F라는 두 힘이. 됐어. 근데 얘가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거면 이 점을 봐. EF. 이 점을 보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돼서 얼마입니까? EF. 맞죠? 요 힘과 요 힘을 더해야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죠. EF가 작용하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요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일까요? EF. 이것도 EF야죠. 납득이 되냐? 그러면 그 과정을 또 하면 되죠. 이게 반복이에요. 이제 하나만 보면. 그러면 이 실도 요게 한 가닥이야. 걔도 왼쪽. 맞아. 그러니 모든 부위의 힘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요게 EF면 얘도 EF입니다. 그리고 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EF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F죠. 근데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요 실이 잡아당겨야 되는 힘이 얼마라고요? 4F라고. 요게 보여야죠. 맞아. 현우 이해 안 되는 부분 얘기해. 그왜 갑자기 EF에서 사야 되지? 자, 이 실이 얘를 EF로 당기는 순간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실은 이렇게 EF로 당기죠. 얘도 EF로 당기죠. 그러면 이 점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두 개 있죠. 그래서 합쳐서 4F죠. 이해돼요? 그 과정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여기가 4F니까 요거 한 가닥이라고 해요. 여기가 4F입니다. 그러면 이제 맑게 알아들어요. 이게 4F, 이게 4F, 얘 아래쪽 방향을 잡아당길 때 요소 이 실의 포인트 보시라고요. 아래쪽으로 몇 F? 8F. 그럼 위쪽으로 몇 F였습니까? 이게 8F죠. 그러니까 요 실의 가닥에 걸려있는 힘은 8F의 힘입니다. 8F. 됐죠? 근데 그 8F가 얼마인데?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면 이물체 이 자체가 정지예요. 그럼 얘는 지구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14N의 힘을 받는데 위로 잡아당기는 것도 14여야죠. 그러면 이물체를 위로 당기는 힘 몇 F? 7F. 7F 다 근데 오른쪽 이미. 되겠습니까? F, EF, 4F. 됐죠? 이 물체에 매달려야 돼. 이렇다고요. 그러니 7F의 힘이 14입니다. 그러면 F라는 거의 정체는 얼마입니까? 2N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8F가 달려있으니까 16N의 힘으로 당기는구나. 이런 거죠. 할만하죠? 됐죠? 이거는 이제 올림에서 한참 유행했던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그래도 이런 유형으로 갑니다. 됐죠? 여기다 가속도까지 집어넣으면 헬이고. 됐죠? 네, 이런 유형. 옛날에 올림 한참 어렸을 때 나오던 유형이니까 그걸 순화시켜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31번 문제 풀어가 드릴 테니까 정신 이빨 차리십시오. 31번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이탑에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어렵게 그려져 있어서 이 정도는 순화시킨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순화시켜도 너네는 이 문제를 처음 보니까 어렵죠. 근데 한 번 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 설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하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요. 아까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고정도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으면 수평으로 당기는데 고정도래가 저 천장 위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당깁니까?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비스듬히 실제로. 됐죠? 그래서 실이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에 있는 물체를 매달아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라지 M을 볼게요. 뭐 이런 식. 그랬을 때 요 각도도 30도 됐어. 네, 얘도 수평면으로 보면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 이 정도 줘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의 무게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를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물체가 A, 얘가 B. 자, 이쪽에서는 뭘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 질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단으로 끌고 가고요. 이 실가닥이 한 가닥이라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요 장력을 구할 건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을 보시면 중력 있고 장력 있고 수직 항력 있고 요거 세 개 합력이 0 이상 100. 그 정도 보면 되죠. 그 중에서 중력은 찢을 수 있습니다. mg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mg와
이쪽으로 2분의 1 mg의 힘으로 분해 중력 없어져. 이런 느낌. 알았죠? 그 다음에 장력도 나눕니다.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이렇게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나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장력을 t로 놨으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t 맞아? 네. 얘는 2분의 1t로 바꿔드리죠. 됐어? 네. 자, 힘 분해하는 거 얘기 안 되는 사람. 그건 돼요. 분해까지 되니까 그럼 이제 됐잖아요. 수평과 수직 합력 0. 알겠어? 그거 하세요. 빨리. 수평 합력 0, 수직 합력 0. 빨리 계산. 그러면 t나 t가 나오겠죠. t 얼마나 오니? 수평 방향의 힘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거 더 편하겠죠? 요거 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mg가 2분의 루트 3t 이 날려요. 됐어? 그래서 t의 정체는 루트 3분의 mg여야 돼. 나오죠? 아까 2분의 1로 왔던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맞죠? 루트 3분의 1이 맞아요. 자, 그럼 장력 구했으니까요. 한 실가닥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가닥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얘랑 똑같이 루트 3분의 mg. 근데 이게 정지잖아요. 됐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얘의 무게나 이 장력의 그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죠. 됐어. 그래서 이물체의 무게 mg가 루트 3분의 mg니까 요거 띄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저물체의 기형은 루트 3분의 m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때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 처음에 봐서 그림이 허리라서 여러분들이 손을 아예 안 댄 거죠. 이 정도는 하려고 해야죠.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을 키우시지 않으면 과거 문제 못 풉니다. 자꾸 하려고 해. 틀려도 돼. 하려고 해야 돼. 됐어. 적어도 아이를 벡터 분해하는 수준까지는 가져요. 지금 이 파트에서. 되겠냐? 자, 그러면 28, 29 해결해. 빨리.
있는 사람들 손 제가 할게요. 네? 걸린 거 있는 사람 손. 걸려. 28, 29 안 풀린 사람. 나중에 죽고. 네. 그게 뭐 어떻게 보셔? 이 장면으로 이 힘과 이 힘으로 이 장면으로 이 힘으로 이 힘으로 맞아요? 맞니? 네. 그래서 이 선하고 이 선을 이용해서 항해사변을 벌였을 때가 되었어요. 네,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근데요 이거 문제가요. 아 아니요 잠깐만요. 또 아이씨. 있어. 여기까지 놔두고 빨리 왔는데요. 원래 이쯤 되면 아이는 설명이 필요 없어서 쭉쭉 너네끼리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너네한테는 여기까지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 가지고 응용해봐라고 하면서 구술 면접에서 나왔던 됐어.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문답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재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과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요 1번 같은 유형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을 비교 설명할 수 있느냐야. 그럼 빠른 속도로 1번 아니 가, 나, 다가요. 똑같이 속력이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셋 다 등속이에요. 근데 가는 등속 원 운동이고요. 나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 다도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근데 뭔가가 다 달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나하고 다만 보죠. 나하고 다를 비교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명성아 해봐. 나에서는 어떠한 힘도 받지 않고 계속 직선 운동하는 거고, 사에서는 마찰력 이 운동 방향과 반대의 힘을 주면서 계속 직선 운동. 안 들렸어. 내 마지막에 뭐라고? 마찰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계속 직선 운동을. 마찰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죠. 마찰이 작용하는 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물체의 운동과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비교해서 설명해라가 포인트인데 문제를 이해 못했다가 결론입니다. 나하고 다가 있는데요. 둘 다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가 등속도 운동이고요. 불편합니다. 나도 등속도 운동이고 다도 등속도 운동이에요. 나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빠방이 둘 다 안 바뀌어. 그럼 빠방이 둘 다 안 바뀌니까 얘는 합력이 얼마나 되니? 0이어야 돼. 근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어떤 힘도 받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 놔둬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는 마찰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은 뭡니까? 마찰과 그렇게 하는 거죠.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힘을 줘서 등속 직선 운동을 시킨 거고요. 얘는 힘을 아예 안 주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경우죠. 됐어? 그래서 힘을 받냐 안 받냐의 의무예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서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다는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알자 힘이 0이라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안 받는 운동, 힘을 받는 운동.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럼 간은 어떻습니까? 간은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등속 운동인 건 맞는데 등속 원 운동이죠. 얘는 어떨까요? 등속하면서 함량은 0이지만 방향이 계속해서 그렇게 절대 아니죠. 구실과 합력은 빠르기만 바뀌게 하니? 알자임은 빠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야. 걔 방향 바뀌어. 어떻게 합력이 0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등속 원운동은요. 빠르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만 원운동하잖아요. 방향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자임이 있어야죠.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야.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라고요. 이 둘은 힘을 안 받는 물체의 운동. 알자임이 0의 운동이고요. 근데 얘는 알자임이 0인데 됐어. 힘 자체를 안 받아서 알자임이 0이고 얘는 힘을 받아서 알자임은 0 만든 거고. 됐어. 얘는 알자임이 0이 아니야.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야. 그럼 그 힘은 뭐 하는 데 썼는데? 방향을 바꾸는데 모든 힘이 100%다 써진 거지. 그러면 방향만 바꾸기 위해서 힘을 쓰려면 어떻게 힘을 줬어야 된다? 매번 해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항상 어느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자,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 뺑글뺑글 돌리는 등속 원운동을 하죠. 자, 이때요. 물체는요. A 지점에 있을 때요. 이 물체의 운동 방향 어디입니까? 항상 원의 접선 방향의 물체의 운동 방향.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와도 얘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 이렇게 돌아서 얘가 여기에 와도 얘 운동 방향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힘을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힘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힘으로 운동 방향과 언제나 90도를 이룹니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으로 언제나 90도를 이루죠.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매 순간 그게 운동 방향과 90도를 이루어서 방향만 바꾸는데 모든 힘이 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간은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고요. 나다는 힘을 안 받는 물체의 운동입니다. 됐어?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 자체가 작용하지 않고요. 다는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줘서 알자 힘을 연구하는 운동이에요. 차이 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냐? 더럽게 무식하다 이 새끼야. 그 다음에 2번 가죠. 자, 원래 길이가 20cm 용수철에 2kg짜리 추를 매달아 10cm 늘어납니다. 이 용수철에 5kg의 추를 매달아 그림처럼 저울 위에 물속에 담궜더니 저울의 눈금이 2kg씩이 증가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여러분들한테 부력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 부력은 뭐야? 이치수 물체가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죠. 됐어. 그러면 물이 결국은 물체를 뭐한다? 민다라는 게 부력이죠.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 뭡니까? 물체가 물을 누릅니다. 이게 왜 중력이야 이 새끼야.
자, 이렇게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면 이 물체를 A라고 하죠. 이 물체는요, 이 물체의 중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물체를 물이 밀어 올리는 모두 있고요. 부력도 있고요. 용수철이 얘를 잡아당기는 모두 있다. 탄성력도 있고. 그러니 이 두 개는 합성값이 얘랑 같은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5kg니까 그래서 원래는 공기 중이었으면 탄성력이 5kg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이라는 힘이 생겨서 탄성력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이 물속에서 이 물체는 5kg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5kg에 해당되는 중력값이라서 5kg에 해당되는 중력값이에요. 이렇게 쓴다고요. 9.8 안 곱하고. 됐어. 네. 자, 여기 쓴다고요. 뭐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바닥면에 있는 저울의 녹음이 2kg 중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없을 때보다 얘를 넣으니까 2kg 중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야? 바로 뭐 때문입니까? 물체가 물을 누르기 때문이에요. 물체가 들어가면서 물체가 여기에 있는 물을 누릅니다. 왜요? 물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부력이 생긴 만큼. 부력의 반작용으로 누르겠죠. 그래서 네, 부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건데 이거의 반작용이 바로 물체가 물을 그래서 누르는 힘이 생겨요. 그럼 물체가 물을 누르면 물은 바닥을 누르죠. 그것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체중계의 저울이 늘어나는 거죠. 됐어? 네. 자, 그래서 물체가 물을 2kg 중만큼 눌렀구나. 그러니까 부력이 2kg 중이 생겼겠구나. 이게 2kg 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부력만큼 유체가 바닥을 누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탄성력은 얼마여야 되니? 3kg 중이 있어야죠. 그래야 이 둘을 합해서 5kg 중이 되겠죠? 됐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설계하셔야죠. 그러면 이때 용수철은 몇 cm 들어갑니까? 라고 했는데 그 용수철은 2kg짜리 물체를 매달면 2kg짜리 물체의 중력 때문에 10cm가 늘어나요. 근데 여기 지금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거 3kg 중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얼마? 15cm 늘어나겠죠. 자, 물체가 받는 주력은 2kg 중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 9.8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19.6N이 생겨요. 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용수철의 부피를 무시할 때 이런 경우 추의 부피는 얼마가 될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됐죠? 부력을 갑자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꼬맹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력이요. 부력 어떻게 계산합니까? 로, 제로, V, G 이게 부력이에요. 자, 이게 2kg 중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2 곱하기 9.8에 해당되는 중력가속도니까 됐어. 요거 없애시면 되죠.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물체의 물속에 잠겨있는 부피는요 물의 밀도분에 이해하시면 돼요. 물의 밀도 얼마 나오니? 어디 나왔어? 어? 가로 맨 밑에. 중력가속도는 쥐는 극단하게 담아서 해주고 있고 나는 없는데 너네는 있어 꽤? 뭐야? 오, 나는 이게 없어.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요? 1 1000kg kg 미터 퍼 세제곱 미터 아니, 1kg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그게 1g 더 네. 세제곱 1kg per 세제곱미터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당연하죠. 2kg이죠. 되겠습니까? 네,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날아가니까 0.002 0.002 미터 세제곱미터죠.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 아이의 부피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문제였어요.
자, 44, 45에서 질문. 3번에 3번. 자, 3번에 3번 보시면 거기 있는 4번 문제 이거는 고대 논술에서 나왔었나? 그랬어요. 그 문제고요. 자, 3번에 3번 볼게요. 자, 여기에 원형고리 자석 3개가 또르륵 연결되어 있는데 꼬맹아 바닥에 있는 새끼는 의미가 없죠. 떠서 정지된 새끼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걔네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과 같이 모양을 이루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물체에 답하세요. 자석 C는 밑면에 밀착되어 있으며 A, B, C는 각각 자석 A, B, C의 윗면을 얘기한다. 자석 A의 윗부분을 N극이라고 하면 이제 따라서 됐어. 청력들이 작용해야 될 거니까 그 결정하시면 되고요. 이때 3번으로 가달라 그랬으니까 3번 할게요. 현 상태에서 자석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5, A, C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1, B, C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7로 놓겠다. 뭐 이랬습니다. 자, 그럼 해보죠. 복잡한 문제들은 결국은 상위권 아이들밖에 못 풀어요. 왜? 해동력이 떨어지니까. 됐니? 그러니까 너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동력을 키우셔야 상위권이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대기 꽂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원형 막대기들이 이런 식으로 됐어. 원형 막대기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 A 자석, B 자석, C 자석 이렇게 되는데 다 청력이 작용하는 관계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와 B 사이에는 5뉴턴의 힘의 청력이 서로 작용한대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5뉴턴 맞습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도 청력이 작용하는데 1뉴턴이랍니다. 자, 그러면 A와 C 사이에는 1뉴턴이니까 1뉴턴 보이나? 이런 식의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B와 C 사이에는 7뉴턴 그랬으니까 B와 C 사이에는 각각의 7뉴턴의 힘이 작용해 청력 방향으로. 됐니? 이렇게 자기력은 다 표시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자석 A, B의 무게가 각각 얼마인지 봐. 자석 A, B의 무게를 각각 구해달래요. 되겠죠? 자, 그러면 꼬매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위쪽으로 미는 힘이 얼마야? 6. 그러니까 A에 다른 힘이 있어요? 없죠? 6 맞죠? 자, 그래서 이때요. A의 무게는 얼마가 나와야 되니? 얼마 나와야 돼요? 6뉴턴 나와야죠. 그래야 정지되겠죠. 됐어. 네. 그 다음에 B는요? B는 얼마? 이거 얼마? 2뉴턴. 이게 맞아요? 합력이 여기가 되니까 되겠지. 네, 얘는 알 수 없어요. 왜? 얘는 위로 수직 항력이라는 게 작용하고 아래로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 무게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따면 돼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A의 무게가 혹시 답안지에 4뉴턴으로 나와 있나요? 맞아요? A의 무게 얼마나 되어 있나요? 사뉴턴으로 되어 있나요? 얘네들이 혹시 위에서 무슨 조건이 있나요? 그러니까 A 부분이 N이면 아래 부분은 S가 되고 N, S, SN, S, N, 그 다음에 N, S면 인력 작은 얘하고 얘가 인력이네요. 위에 급을 했었어야 되네요. 됐죠? 그러면 A하고 C는 인력이니까 AC 작용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이 서로 인력으로 이렇게 생겨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위해서 물어봤네요. 되겠어? 이런 사인이 네, 그래서 여기가 4가 맞습니다. 그래서 힘부터 풀어 나오셨어야 돼요. 됐죠? 이런 거 괜찮죠? 이런 문제. 자, 그럼 된 거예요. 여기는 44, 45? 5번도 해주세요. 5번이요.
자, 그림 가처럼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원기둥 하단이 물에 살짝 닿았다. 그림 나의 상태로 정지하도록 손을 놓으니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원기둥의 일부가 물에 잠기는데 물속에 몇 cm가 잠기는지 젠장을 부력 계산. 자, 식만 써준다. 계산을 허벌나게 하자. 자, 산수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저는 산수는 못하니까.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은 사람이요. 됐어. 네,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가 되게끔 했더니 물에 잠길랑 말랑. 그쵸? 그래서 손을 놓으니까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물속에 원기둥이 잠겨. 다 잠긴 건 아니고 얘가 일부 잠겨.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에 용수철 저울이 늘어난 상태로 뭐 이렇게 있어. 이해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요. 얘 무게 있어요? 있잖아요. 300g이라고. 자, 얘 300g이니까 0.3kg. 0.3kg니까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얼마? 3N. 맞아? 네,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는 이 배구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력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탄성력도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거 탄성력, 이거 부력 이렇게 하면서 정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탄성력의 크기. 탄성계수 얼마예요? 나와 있는데요. 1cm 늘어나는데 얼마라고요? 10g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요 탄성계수를요. 거기 대충 보니까 단위가 좀 다른 거 아세요? 거기에 맞춥시다. 탄성계수를 10g/cm로 맞춰볼게요. 자, 그럼 보면 탄성력 나가 부력을 더하면 중력. 이거 납득이 돼? 이해돼? 탄성력은 kx니까 늘어난 길이를 cm 단위로 넣을 거예요. x 곱하기 탄성계수가 10g/cm 이렇게 갈게요. 자, 그 다음 부력 로 Vg. 로 제로 V G 요거죠. 물의 밀도 얼마? 1g/세제곱센티미터 곱하기 부피는요 밑면 곱하기 잠긴 깊이죠. 근데 이 잠긴 깊이가 뭐게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야 이 새끼들아. 병신. X 됐지? 맞아요. 얘가 늘어난 만큼 얘가 잠겼을 거야. 아닐 수가 없어. 아까 물에 닿으려고 말하고 했잖아. 됐죠? 그 얘기 한 거야. 자, 단면적은 얼마냐? 10제곱센티미터. 네. 그래서 단면적은요. 자, 나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너네? 자, 요게 이제 부피.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됐어. G. 이렇게 되면 돼. 이게 물체의 무게야. 자, 근데 물체의 무게가 질량이 얼마라고요? 300g. 300g 그대로 둘게요. 곱하기 중력 가속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중력 가속도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단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됐죠? 탄성력도 질을 없애야 되잖아. 뭐야? 탄성력도 없애야지. 중력 가속도 더하기니까. 탄성력의 kx. 그러면 더하기니까 없애면 안 돼요. 그럼 여기 G 살아있어야 돼요. 진짜. 뭐 이런 느낌. 그럼 얼마나 올까? 예산이 연락
이거 센티미터 날라가면은 10x 그램 더하기 단위가 혹시 이상하면 환산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센티미터 나오고요. 이거 중력 가속도를 센티미터 그램 단위로 했다고 치면 이거 얼마 나오냐? 10x 나오죠? 네. 네, 거기다가 중력 가속도 곱해야 돼요. 이거요. 300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일단 10으로 나누면 계산은 되는데 계산이 어렵다. 10으로 나누면 유형방 정식. 쥐를 10으로 또. G를 10으로 돌면 3,000 나왔다. 100 대충 이렇게 놓고 하면 얼마 나올까? 27.5 나온다. 110x는 얼마 나오니? 3,000 x는 11분 11분의 300 11분의 300은 얼마야? 27.5 나왔는데. 7.5는 아닌 거 같고. 맞는 거 같은데 27? 약 27? 27? 네, 약 27. 넘어? 27을 살짝 넘어?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3만 11분의 3. 아니야. 발언을 하면 벌써 27이에요. 27.5 나왔지. 얘가 늘어난 길이가 무려 27cm야? 말도 안 돼. 얼마 늘어났대? 답이 뭐야? 얼마 늘어났대요? 15cm라는데 다들. 이로리 로리 로리 나라. 어메이징. 다 미터 단위로 환산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말도 네, 오늘 과학 시간에서 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다녀왔어. 연락이. 야, 해볼까? 네. 누가 내니? 이거는 얼마냐? 미터에 얼마냐? 0.001. 0.1. 0.1m 늘어나는데 0.1kg이지? 네. 얘는 1이네. 오. 아니죠. 킬로그램이 아니고 여기다가 1N에 있는 0.1kg이 1N이죠. 됐어? 그러니까 얼마야? 10N/m죠. 맞아? 야, 내 생각에 10N/m야. 맞아? 쉽지 계산이 나와요. 잠시만. 100g을 잡아당기려면 100g짜리를 매달면 10cm 늘어나. 맞습니다. 맞아? 네. 그러면 용수철 산성계수 이걸로 바꿀게요. 그 다음 뉴턴 단위 좀 바꿔주세요. 1g/세제곱 센티미터면 이거 미터로 바꿔야 돼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거든요. 이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은 10의 얼마입니까? 1000kg 미터 퍼 세제곱. 10의 세제곱이죠.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퍼. 됐어. 미터 세제곱으로 바꿀게요. 된장아입니다. 해보자. 자, 늘어난 길이도 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용철 상수가 아까 얼마라 했어요? 10이라 했죠? 10 늘어난 길이 x 더하기 밀도는요 10의 3승 곱하기 자 늘어난 길이 x 곱하기 밑면이 얼마라고요? 밑면 넓이가 얼마라고요? 10. 이것도 바꿔야 돼. 얼마야? 이것도 바꿔야 돼. 10 제곱미터니까 얼마니? 10에 0.1 맞지 않아요? 마이너스 0.1 미터죠. 10의 마이너스 1승. 아니 2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3승. 가만히 없어? 네. 1m가 100cm 아니에요? 아, 병신들아? 이거 10의 마이너스 3. 그래서 부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10 넣고요. 그 다음에
저 아이의 무게가 300g이라고 했으니까 0.3 곱하기 중력과 속도 10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자. 계산이요. 나도 안 적어졌다. 10 아 된다. x 20x는 이렇게 날아가면 어때? 10. 우와. 가능해? 네. 나 2분은 3cm 나와. 어라? 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15cm 아니야 15cm 20분의 3이지 2분의 3은 뭐야? 저기 미터잖아. 맞네. 아, 미터가 아니라. 미터네. 맞네 맞네. 여기 15cm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단위가 들어가면 헐들의 영역 바뀌지. 단위 계산. 그죠? 너무 어려워. 이런 거 느껴요? 이제 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네, 그런 느낌. 자, 넘어갈게요. 자, 46, 47. 10번이요 10번이요. 자, 10번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이제 몰투 옛날 버전에서 나왔던 옛날 버전 몰투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옛날 버전 몰투에서도 나오고 요즘 버전 몰투에서도 나오는 문제.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버스 천장에 추가 실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 추의 오른쪽에 연결된 실을 끊는 순간, 추의 오른쪽에 있는 실을 끊는 순간 버스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요. 오른쪽이 기준이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고. 네가 보는 쪽. 네가 보는 쪽. 반찬짜리. 반찬을 안 해서.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거 근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팽팽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실을 탕 하고 끊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물체가 서로 움직입니다. 그 실만, 팽팽한 상태의 실만 끊으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실은 여길 얘기해요. 그죠? 요 실을 끊는다는 거예요. 맞죠? 요 실을 탕 하고 끊는 순간 얘가 어디로, 이 차는 어디로, 그거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매달수록 자동차 자체도 흔들려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방향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버스 있어. 여기에 실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편의상 이쪽 실을 T1, 이쪽 실을 T2라고 하고 지금 끊겠다는 실은 여기를 끊겠다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추 A를 보세요. A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세 개. 압력 얼마? 0이니까 정리상태니까. 그러면 세 번째 힘은 뭐겠어요? 당연히 중력이고. 근데 내가 얘네들한테 뭐라 그랬니? 합력이 0이려면 두 힘의 합력이 하나의 다른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달려야 돼 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 요 두 개를 합력을 구해보시면 됐죠? 합력을 구해보시면 방향은 얘랑 무조건 반대. 이쪽 방향의 합력이 생겨야 돼요. 맞아? 요게 생긴다고요. 요 크기가 얘랑 크기가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합력이 0이 돼요. 이해하겠니?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실을 탕 하고 끊는 순간에 지금 얘네들은 합력이 자, 요 두 힘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합력을 만들고 있어. 근데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합력이 0이 됐는데 요거를 끊는 그 순간 아주 짧아. 0.0001 됐어. 아주 짧은 이 순간, 이걸 끊는 이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둘의 합력인 이 힘만 작용해. 맞지? 그러니까 이 새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지. 납득하니? 그래서 추는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실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됐어? 여기에 있는 A라는 물체를 얘가 이쪽 방향 T2로 잡아당긴다면 사실은 이건 하나의 실이죠. 이쪽 실이 버스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버스를 당기고 있었어요. 됐죠? 네. 그러면 이거를 끊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니? 버스 당기는 게 네. 됐어. 실이 버스를 잡아당기면 버스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튀겨나가죠. 됐어. 얘도 정지 상태였을 거 아니야. 맞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었으면 사실은 이쪽으로 튀겨나가려는 힘도 있었어. 합력이 여기야지. 그죠? 그래서 요 힘이 없어지면 요 힘 때문에 버스는 일로 나가요.
하니까 버스가 튕겨 나간다. 네. 좀 이게 홍수야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 버스가 덜컹거리죠. 버스 위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엄청 그건 무거워. 모르겠어요. 얘도 무게가 나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로 뜨지는 않겠지만 요 힘의 분해에 의해서 그래서 요 힘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 그래서 버스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추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모든 힘들을 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실이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는 이쪽으로 끌려오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겠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48, 49질문 정신 차려. 12분, 13분, 12, 13. 자, 12번 문제가요. 자, 이거 더럽게 머리가 좋아 보도록 하죠. 12번 문제 얘가 올리면 있다 올리면. 이게 해결이 됐죠. 그렇죠? 이거 비슷한 유형이야. 선생님이 저거는 예전에 하다가 말한 엘리베이터 혼자 다니는 거. 네, 옛날에는요. 이렇게 자기가 나무 판자 안에 들어가서요. 반대쪽에 실을 잡아당기면서 나무 판자가 막 올라가요. 마치 원숭이가 나무 타고 올라가는 그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정도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원래 고정도래는 힘의 이득을 못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힘의 이득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사람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리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편 실을 이 사람이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 보내죠. 근데 이 사이에서 뭐가 작용하니? 반작용이 작용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사람은 M이고요. 이 널판지만 라지 M이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사람이 질량이 M인 판자 위에 널판지만 M이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바닥이 있어. 자, 이러면 지구가 얘를 MG로 잡아당기고 라지 MG로 잡아당기고 이 사람을 지구가 이렇게 MG로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만큼 바닥을 뚫겠죠. 그래서 사람이 100N이고요. 널판지가 500N이면 합쳐서 600N만큼 바닥에 눌려? 그런 얘기지. 아닐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해.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요. 실을 잡아당겨. 그럼 실을 잡아당기는 힘을 T라고 하자. 이 사람이 실을 T만큼 잡아당기면 실이 뭐 할까? 사람을 T만큼 들어올려. 맞지? 그러니까 사람이 100N이라도 실제로 100N으로 눌러 못 눌러? 안 눌러. 맞아? 가능하죠? 이 새끼가 실제로 바닥을 누르는 건 MG가 아니고 MG-T야. 납득하냐? 근데요, 이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얘가 T를 잡아당기는 순간 여기도 T를 잡아당기죠. 그러면은 이것도 MG, 라지 MG가 아니야. 라지 MG 마이너스 T야. 납득하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설계해드렸어요. 이때 사람이 판자에 작용하는 힘과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은 각각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람이 판자에 작용하는 힘은 mg-t, 판자가 지면에 작용하는 힘은 요거 두 개 합한값. 알겠어? 네. 사람이 널판지를 mg-t로 누릅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널판지는 자기의 무게와 사람이 누르는 힘을 합해서 누르겠죠. 그러면 판지가 지면을 누르는 힘은 이 둘을 합하니까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 마이너스 2t만큼이에요. 이렇게 돼요. 두 번째, 판자가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힘 t를 증가시키면 판자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 t를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이걸 들어 올리려면 적어도 됐어? 내가 얼마의 힘을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됐냐? 이게 얼마나 되겠니? 요 힘이 들어 올리려면 여기면 되죠.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는 만큼 위로 떠받드는 뭐가 생기니? 수직 항력. 그렇죠? 그러니까 요 힘과 수직 항력인 N의 크기를 같다라는 건데 얘가 뜨는 그 순간 수직 항력이 얼마가 됩니까? 0. 그러면 된다고요. 맞아. 그러면 고뱅아 여기에서요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가 2t면 돼요. 맞아. 그러면 t의 정체는 얼마면 되니?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렇게 땡기면 물체의 무게를 절반만큼의 힘만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다. 이 자체가 움직도래가 된 거예요. 물체의 무게를 절반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움직도래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를 이용해서 음식도래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해달라 그랬죠? 13이요. 13.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20cm. 자, 이 문제요. 영지에서 이제 하는데, 자, 머리가 이거 좀 해라. 아까 내가 물속에 용수철이 들어갈 때 잠긴 깊이와 용수철이 늘어난 깊이가 어때?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볼게. 위에 있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아래에 있는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와 어때? 같다. 그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됐을 텐데, 그치? 맨 처음에는요 위에 있는 용수철도 아래에 있는 용수철도 변형되지 않게 거기에 물체를 살짝 껴놨단 말이죠. 그래 놓고 나서 손을 치우면 중력 때문에 위에 있는 용수철은 늘어나고 아래에 있는 용수철은 압축돼서 정지. 그 상태예요. 됐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용수철은 2개인가 봐요. 이렇게. 그리고 물체 있고요. 아래에 있는 용수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편의상 A 용수철, B 용수철, C 용수철 이렇게 할게요. 맞아. 자, 그럼 꼬맹아. 얘네들은 모두 다 X만큼 늘어났어. X만큼 늘어나고 얘는 X만큼 압축된 거야. 됐죠? X만큼 압축됐다고 치자. 그러면 상상이라는 걸 해. 됐죠?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냐? 3개. 아이고 2개. 4개. 4개죠. 4개. 일단 A 용수철의 탄성력, B 용수철의 탄성력, C 용수철의 탄성력, 그 다음에 물체의 중력. 이거죠. 4개죠. 자, 그럼 나 물어볼게요. A 용수철의 탄성력 방향. 늘어났으니까 압축되려고 하네.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죠. 예, 어느 쪽? 위로. 위쪽으로. FB. 중력 아래쪽. MG. 자, C의 탄성력 어느 쪽? 밑으로. 위쪽입니다. 압축됐으니까 위로. 압축됐으니까. FC. 그러니까 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자 이거죠. 그러면 결국 위로 작용하는 이 세 힘의 합이 얘랑 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용출의 탄성계수 다 같은 거야? 다 다른 거야? 다 같죠.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면 같은 길이 XX니까 가지고 있는 탄성력 다 똑같은 거 아세요? 네, 그러면 3F라고 써도 되죠? 이 탄성력, 이 탄성력, 이 탄성력 다 똑같습니다. 괜찮아? 이거. 근데 여기서 뭐 값이 나왔어? 그 1kg 내가 10cm. 아, 2kg이야. 그럼 중력 가속도 10으로 해도 되겠지? 20?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야 우리? 아, 늘어난 길이? 네. 그러면 탄성력을 구할 때 탄성계수에다가 변형된 길인데 탄성계수가 나왔어? 사상에서 안 나오고 늘어난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건 탄성계수를 준 한 거라는데 건데 저거는. 1kg짜리 물체를 매달았을 때 6cm 늘어나니까 1kg이면 10N이고요. 10N의 물체를 매달았을 때 6cm 늘어나면 안 돼요. 우와! 더럽다. 물체의 무게가 나왔지. 네. 그다음 1kg가 그냥 1kg으로 해서 11cm. 3분의 500. 자, 그러면은 아니에요? 2kg이니까 20N이면 몇 cm 늘어나야 되는데 12cm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 3분의 500. 근데 그거에 됐어. 얼마? K가 3분의 500. 예? 아니에요. 용수가. K가 3분의 500이야? 그게 넣어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용줄 하나당 3분의 20N을 응? 감당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3분의 1 하면 4cm, 4cm. 네, 그러면 그럼 4cm. 하나당 얼마가 늘어나요? 4cm. 4cm가 늘어나면 되겠죠? 됐어. 네, 하나당 이거의 무게 3분의 1씩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가 4cm여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맨 처음에 길이가 몇 cm인데? 20. 그럼 얘네들은 24, 24. 얘는 16. 그런 얘기죠. 이해해? 납득하겠어? 네, 힘가격 정확하게 그리자. 별거 아니다. 자, 몇 시일까요? 원래 너무 빨리 1분 남았네요. 넘어가죠. 50, 50에 16, 17이요. 저 쉬고 싶지. 야. 왜 속도가 균일하지 않냐?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 가그림을 보면은 A가 이빨이 빠졌잖아. 그 질량 어떻게 할 거야? 해야 되죠. 이거 속이 꽉 찬 구에서 그만큼의 그 이빨 빠진 만큼의 질량을 뭐 하는데? 빼면 되지. 큰 구의 반지름이 얼마냐? 2칸짜리지. 네. 거기서 이빨 빠진 거는 1칸짜리지.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줬어요? 속이 비어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고 만일용이 작용하고 있고 물체 작용하는 만일용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물체의 속의 일부가 비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속이 비어있는 물체 C의 크기와 정확하게 같다. 네. 이거 구죠? 원이 아니고. 네. 후에. 그러면은 구의 질량은요? M은 로그이죠? 밀도를 이정한 거잖아. V는 어떻게 구하죠? 3분의 4 I R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지름의 세제곱이 질량을 조정하네요. 네. 맞아? 그러면 A는 반지름이 얼마야? 2R 이라고 치자. 이거 2R. 그러면 8R 세제곱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 큰 I가. 됐어. 그래서 A의 질량은 8R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B는요? 이빨 빠진 새끼. 아, B는 쪼개놔야네. 걔는 그냥 놔두시고요. C는요? C가 요거 R이죠? 네. 알죠. 그럼 뭡니까? R 세제곱이죠? 네.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8대 네, 1. 네. 그래놓고 마셔야죠. 됐어. 그래놓고 마시려고 마시는 거죠. 되겠냐? 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봐드릴 테니까 자, 나머지 문제 못한 거 풀어보십시오.